다음 2차 함수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그래프 아래로 블록하니까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가끔 이게 뭐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써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A는 어디로 블록하냐라는데 아래로 블록하니까 A 값은 양수일 테고, 그 다음에 축의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왼쪽으로 했으니까 A와 B의 본은 서로 같을 테니 B는 똑같이 양수. 그 다음에 C값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의 위치가 0에 있죠. 그래서 C는 0이에요. 이렇게. 그럼 A, B는 양수입니까? 네, 양수 맞고요. A에서 B를 빼면 양수입니까? 이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양수에서 양수를 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양수에서 양수를 빼서 이게 양인지 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디귿? 몰라요. 리을? 이거는 알겠는데? 리을은 안 해봐도 알긴 하겠죠. 그러면 A가 양수고 3B도 양수예요. 근데 C는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없어졌다 치더라도 양과 양을 더했으니까 양, 이거는 맞는 답인데, 이건 답은 맞지만 좀 보기가 조금 어설프죠. 좀 다른 방식으로, 답은 맞지만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할 테고, 니은과 디귿은 아직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이 니은을 이해하려면 A, B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 포물선에 뭐를 알 수 있냐면 축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축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축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차항 개수 A분의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A, B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얘 축의 위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2랑 0의 정중앙의 축이 있죠. 평균값이에요. 마이너스 2와 0의 정중앙. 마이너스 2랑 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1. 축이 마이너스 1이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내 축구하는 공식을 적용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구하는 공식. 그게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되죠. 음수음수는 양수가 되고 따라서 b값은 2a랑 같아요. 그럼 b 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해요. 그럼 니은은 a-2a가 0보다 크냐고 묻는 거고,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냐 묻는데 아까 a가 양수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는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죠. 이건 답이 틀렸네요. 니은은 그래서 틀렸다가 돼요. 디귿. 자, 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모를 때는 이제 위는 이제 축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건 니은은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니은은 다른 방식. 저렇게 A와 B, C의 양음만 가지고는 값을 알 수 없을 때 쟤네를 우리는 뭐라 생각하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 생각하라고 그랬죠. X에 뭘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X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B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므로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럼 저기는 저식 Y값은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B. 근데 플러스 C라 C는 0이라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달리 말하면 이 포물선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가 a-b가 나온다는 뜻은 마이너스 1, a-b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간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점의 좌표는 여기 있고 이게 a-b예요. 그래서 a-b는 양수가 아니고 음수, 0보다 아래 있으니까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니은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 근데 X좌표를 통해서 축의 위치를 통해서 AB에 대한 관계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디귿은 얘도 그렇죠. 어떤 특정 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저 관계를 끌어내야 되니까 특정 수는 X 앞에 B 앞에 있는 게서 마이너스 2니까 저식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때 Y 값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 4a-2b 플러스 c인데 c는 0이니까 생략합시다. 이렇게 얘를 지나간다라는 뜻인데 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을 지나가니까 따라서 4a-2b의 값은 0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얘가 0이죠. 여기까지 약간 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c까지 붙여놓으면 이렇게. 어차피 얘가 0이면 이가 0이니까 이 전체도 0이다. 디귿은 맞는 답이다.
리을을 아까처럼 그냥 A, B의 부를 보고 대입해도 괜찮긴 한데 혹시 이거 너무 보기가 너무 어설퍼서 이렇게 답이 나왔지 혹시 약간 부가 다르면 이것도 정확히 뭐라고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X에다가 보통 3 대입하는데 3 대입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개수의 절대값이 앞이 크고 뒤로 가면서 개수가 내려가야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제곱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 정수나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앞이 크고 뒤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반대가 됐죠. 이렇게. 그럴 때는 B 앞에 있는 개수 3이 B 앞에 있는 개수에 3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그 수의 역수인 3분의 1을 대입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Y에다 이제 계산을 집어넣어 보면 3분의 1 넣으면 9분의 1 A 플러스 3분의 1 B 플러스 C 한 다음에 A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개수를 9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개수를 모두 다 9분의 1로 나누면 나누기 9분의 1은 곱하기 9니까 9, 9, 9 곱하면 돼요. 그럼 A 9 곱하면 3B 9 곱하면 9B 9C 이렇게 됐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3분의 1, 9분의 1 A 더하기 3B 더하기 9C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갑니다. 그럼 3분의 1이면 지울게요. 3분의 1이면 얘가 0이고 3분의 1은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3분의 1. 그럼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점의 좌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3분의 1, 9분의 1 A 더하기 3B 더하기 9C인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점의 좌표 Y좌표 이거잖아요. 근데 원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양수인 걸 알겠고 양변에 9를 곱하면 A 플러스 3B 플러스 9C의 값도 여전히 양수죠. 리을은 그래서 맞는 답이 된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답입니다. 만약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있다면 그 교점 X좌표는 그 2차식의 는영을 갖다 붙인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이 있는데 2차함수 포물선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결론은 X축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뜻인데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Y가 0이라는 뜻이에요. Y가 0일 때 그때 X값을 구하면 그게 이 포물선의 X절편 혹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Y에다 0 대입했더니 이 식이 이렇게 이제는 2차 함수가 아닌 2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2차 방정식의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는 뜻은 이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2차 함수의 x축 x절편 이 포물선의 x절편의 의미는 뭐랑 같다고요? 저 y의 0지문에서 만들어진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호관계예요. 2차 함수의 x의 절편값은 2차 방정식의 해 혹은 2차 방정식 해는 실제로 그걸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서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x절편값을 의미한다라는 이런 표현들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얘가 있죠. 만약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에 대놓고 지금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막 그런 말이 안 나왔어도 이 포물선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방식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죠.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 포물선을 그리려면 꼭지점 좌표를 알아야 돼서 이걸 표준으로 바꿉니다. 그럼 표준을 바꿀 때도 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번에 완전제곱 한번 해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뒤에 뭐 붙어야 완전제곱이 되냐면 플러스 9가 붙어서 3, 3 둘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붙으면 완전제곱이 되죠. 근데 플러스 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기 1을 붙여요. 그래야 플러스 8이 되죠. 또 여기까지 세 개항으로 완전제곱 x-3의 제곱이 되고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며 꼭지점의 좌표가 3, 얘가 0이 되는 x값 3, 그때 y값 마이너스 1에 꼭지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3, 마이너스 1 여기쯤에 3이 있다고 칩시다. 3, 마이너스 1 여기쯤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고 이 그래프의 y-좌표 값은 플러스 8이죠. 그죠? 일반형 맨 끝에부터 있는 상수가 x가 0일 때 y-좌표인 0,8을 지나갈 테니까 여기쯤을 지나간다고 칩시다. 0,8. 여기 있는 점과 대칭 관계로 여기를 지나갈 테니까 이 세 점을 잇는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됐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잘 봤더니 저게 인수분해가 되네? y는 x-2, x-4로 인수분해 되고 결론은 이 포물선이 x가 2일 때 y가 0 나오며 x가 4일 때 y가 0 나오기 때문에 x축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2고 얘가 4라는 얘기죠. 당연히 축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x값 3에 있어야 되겠죠. 3, 여기서 x에 3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차 함수의 2차식이 일반형일 때 이게 인수분해 되면 땡큐인 거예요. 이렇게 막 표준형 공식 안 적용하고도 그래프를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쉽고 그다음에 절편까지 덤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된다면 왼쪽보다 오른쪽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게 풀이법에 좀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한번 훑어보고 있는 중인데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아까 했었잖아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란 뜻은 x절편을 뜻하죠. 이 포물선의 x절편. 이 포물선의 x절편은 실제로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개념인데 만약 교점이 x절편이 두 개라면 이 2차 방정식도 두 개 해를 갖게 되고 교점이 한 개인 x절편이 하나라면 이 2차 방식도 한 개 해를 갖게 되고 만약에 이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난다면 x절편이 없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이 방정식을 참 만드는 x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그림이 왜 두 개입니까? 라면 뭐 당연히 아래로 블록할 때 위로 블록할 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디로 블록하냐의 차이점인데 아래로 블록하다면 x축과 맺는 위치 관계는 이게 그림이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통합하면 이런 거예요. x축에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종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공중에 붕 떠 있거나 안 만난다는 얘기죠. 아니면 x축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 보통 이걸 우리가 접한다 표현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데 만약에 얘가 x축에 붕 떠 있다는 뜻은 결론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으므로 해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실근의 해, 실수의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는 뜻은 실제로 만나지 않으니까 실제 x좌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근이 없는 거고 반대로 실근이 없다는 뜻은 허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고등교과 때는 실근 아니면 허근인 거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허근이 존재해요. 얘는 접하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가 되고 그럼 이 2차 방정식 해가 한 개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해는 두 개죠. 근데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이 겹치는 중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교점이 두 개이므로 근도 두 개. 근데 그 근의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죠. 됐나요? 이렇게 세 가지 위치 관계를 통해서 근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근을 물어보는 거면 해나 근을 물어봐요. 이 방정식이 뭡니까? 근이 뭡니까? 를 물어보면 인수분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를 직접 계산하셔야죠. 근데 만약 얘처럼 개수를 물어봐요. 그 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요? 라고 물어보는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면 그때는 근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 근의 위치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몇 개에서 만납니까? 몇 개의 근을 갖습니까?를 물어본다는 뜻은 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판별식이 필요한 거죠.
보통 D라고 줄여 쓴다고 그랬고 일반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4C죠. 근데 만약 이 1차항 계수가 짝수가 되면 4분의 D라고 쓰고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게 되고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중근이 존재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존재하다 보니까 위치관계상 x축과 안 만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x축의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위로 블록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로 블록하면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 된다. 안 만난다고?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위치관계와 근의 개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이런 문제도 여기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원래는 이런 우리 내용을 안 배웠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식을 얘가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맺는지 그건 일단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그럼 아래로 블록하면 셋 중에 하나죠. 붕 떠서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만약 앞쪽에 있는 개념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어요. 꼭지점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꼭지점이 양수라면 아래로 블록한데 꼭지점이 양수라면 안 만날 테고 꼭지점의 y좌표가 말을 잘해야 되죠. 정확히 미안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빨라지지? 네, 빠를 이유가 없는데 다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셋 중에 하나인데 얘 위치관계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인 거고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0인 거고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인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이게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다다 보니까 이걸 완전제곱식이나 공식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워낙 쉬운 식이니까 그냥 완전제곱식을 이용할게요.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 붙이면 되죠. 그럼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완전제곱식은 x-2의 제곱이며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꼭점 좌표가 2,1이에요. 그럼 어느 거에 맞냐면 이거에 맞겠죠. 2,1 꼭점 y좌표 양수이기 때문에 x축 위에서 포물선의 꼭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케이스라 x축과의 위치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럴 필요. 어쨌든 이 포물선이 x축과의 위치관계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을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x 앞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그럼 x의 개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 값을 정리하다 보니까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거 음수잖아요. 저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저 2차식이 0이 되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x축과 만나야 이게 중요한 단어죠. x축과 그래프가 만나야 근이 발생해요. 항상 어떤 그래프든 x축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요. 이게 y는 fx야. 이게 x축의 수학적 식은 y는 0이죠. 됐나요? 그럼 y는 fx랑 y는 0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해서 뭘 만드냐면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교점의 y좌표는 같을 때니 그럼 얘랑도 같다고 본다면 하나의 방정식이 출현하고 이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그 해가 몇 개냐 무엇이냐 따라서 이 위치라든지 아니면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값 또는 그 위치 개수를 통해서 우리는 교점의 좌표를 통해서 해의 개수랑 값을 정의할 수 있는데 위치관계를 묻는다 뜻은 x축과 위치관계를 묻는다 뜻은 그래프가 얘가 저 2차식이 는영됐을 때 x축과 만나는 는영됐을 때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 개수도 없다는 뜻이니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뜻은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죠. x절편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은
1번은 이게 3x로 인수분해하면 되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2가 교점 x좌표죠. 2번은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마이너스 4랑 2. 3번은 4. 중근이죠, 이거는. 161의 1번은 교점의 개수, 판별 써야 되니까 판별식. 얘는 2개. 2번은 없고, 3번은 1개, 4번은 없다. 그죠? 이해됐어요? 네. 헷갈리는 거 있나요? 고쳤어요. 4번? 4번 2개. 미안합니다. 4번 2개.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여기를 좀 해볼까요? 어차피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여기. 164. 좀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그럴싸해졌죠, 문제가.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인 것 같을 때 AB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고맙게도 뭐를 알고 있죠? 절편을 알고 있어요. 절편은, 포물선의 x 절편은 주어지는 2차식의 근거 같다고 그랬죠? 그럼 저 2차식은 저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뭘로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인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인수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2차 함계수가 지금 2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2차 함계수 1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다 2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분배하죠. 2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분배하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에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값, b값은 각각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자, 다른 방식 봅시다. 다른 방식. 이 다른 방식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포물선이 x축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 두 점은 x값 마이너스 2랑 또는 4, 얘는 저식의 마이너스 2,0과 4,0이라는 점을 지나가다 보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y값이 0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니 마이너스 2와 4를 근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2와 4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이 마이너스 2랑 4이므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a분의 c, 2분의 b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쪽이 지금 2인 상태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뭐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이건 근데 아까 처음에 풀었던 방식과 좀 유사한데 저 2차식 2x 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2차식은 2라는 개수를 가지며 얘네들을 근으로 얻기 때문에 얘네들을 근으로 가는 2차식을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x 제곱에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두 근의 합이면 플러스이죠.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이 상수항 마이너스 8. 얘를 분배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 돼서 이게 a값, 얘가 b값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뭐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선분 ab가 2루트 2랍니다.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이래요. 포물선이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 점을 각각 그냥 ab. 어차피 선분 길이 구하는 거라 어디가 a고 b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간격만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간격이 책에 나온 대로 2루트 2라는 뜻이에요. 근데 점 A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y좌표는 당연히 0이겠죠?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y좌표는 0일 테고. 그럼 이 교점의 x좌표 값 알파와 베타는
이 2차식이 는영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6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을 계산하면 a분의 c, k 마이너스 3이에요. x 없으면 다 c입니다. 이게 다 c죠. 그리고 얘가 뭐냐면 여기 있죠. 이 값. 얘가 뭐냐면 지금 위치상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죠. 이렇게. 지금 위치상은 알파보다 베타가 더 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2 루트 2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 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나 근과 계수 관계를 썼죠. 이제 남은 거는 곱셈 공식을 통해서 알파 베타 값을 찾으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알파 베타 한 것 같다. 네,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변형. 여기다 6 집어넣어요. 6의 제곱 36.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제곱하면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그냥 얘를 제곱한 거와 같으니까 2 루트 1을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4, 루트 1을 제곱하면 2니까 4, 2, 8 플러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넘깁니다. 그럼 4 k 마이너스 3 이게 28이 남죠. 양변 4로 나누면 k 마이너스 3의 값은 7이 되고요. 따라서 k 값은 10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제곱이 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로 주고 여기를 베타로 주나 여기를 베타로 주고 여기를 알파로 주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A, B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놓은 건 아니고 그냥 각각이라고 쓴 이유가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이게 아마 교과서나 교재 보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 베타예요. 이걸 배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운 게 있어요. 두 근의 차.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그랬죠. 이건 두 근의 차이가 돼요. 두 근의 차. 공식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걸 외우기보다는 이게 좀 더 가벼워 보여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두 근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조심할 거는 이 판별식 쓰실 때 짝수의 판별식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값 자체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야. 양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x 앞에 계수가 짝수라도 절대로 짝수의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판별식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게 두 근의 차이란 뜻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얘를 뭐 알파, 얘를 베타 이렇게 둔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 두 근의 차, 이 두 근의 차가 실제는 이 두 점 사이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2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공식을 바로 적용해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생략. 그럼 분자만 쓰면 되죠.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k 마이너스 3. 얘는 2 루트 2. 우변은 루트 36 여기서 계산할게요. 3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12.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48이 되고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얘는 8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48이 나오겠죠. 넘어가면 4k 값은 40 따라서 k 값은 10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두면 아까처럼 뭐 곱셈공처럼 쓰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학생들은 어쨌든 풀이를 다양한 걸 연습하려면 복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학습량이 늘어나니까 별로 이렇게 다양한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나로 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아, 저런 풀이도 선생님이 이런 풀이도 있단다 그러면 그냥 그건 참고예요. 그럼 저까지 공부하려면 난 2배로 공부해야 되거든. 이것도 이런 풀이도 해봐야 되고 저런 풀이도 해봐야 되고.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 개로 그냥 밀고 와요. 내가 원래 자주 했던 풀이로. 그래서 선생님 자꾸 이 풀이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 공식을 암기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지금은 계수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제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계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더 복잡한 문자 형태로. 심한 경우는 막 계수가 2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근과계수 관계로 곱셈공식, 근과계수 관계랑 곱셈공식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의도적으로 식이 굉장히 복잡한 다항식을 정리될 때도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는 얘가 풀이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풀이를 남들은 근과계수 관계를 2개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3개를 당연히 위에 2개를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는 3개를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두근의 차이 혹은 저렇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선분의 길이 이건 대놓고 그냥 두근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쓰고 만약에 저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아까 같은 방식이죠. 곱셈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계셔야 혹시라도 안 됐을 때를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두 문제를 푸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x축과 위치 관계니까 지금 좀 전에 배운 겁니다. 일단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 건 알고 있죠? 근데 1번은 뭐냐면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뜻이네요. 서로 다른 두 점이 교점이 존재하므로 이 2차식이 능용되는 저 2차 방정식 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근데 x 앞이 제가 짝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 쓰면 되겠죠. 4분의 d.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게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k. 따라서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판별식을 쓴 내용은 똑같죠.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번엔 이런 위치 관계를 물어보죠.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판별식 이번에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판별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계산한 게 이거거든요. 1-k. 1-k가 이번에는 0이 된다. 따라서 k값은 1이 된다는 뜻이고 3번은 포물선의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붕 떠있다는 뜻이니까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 계산식이 이거죠. 1-k. 부동호만 반대로 가면 돼요. 이 부동호 반대겠죠.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를 풀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저절로 등호나 부동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가시면 되니까 여기는 뭐 대단히 어려울 게 없겠고요. 170번은 이제 아마 곱셈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런 걸 통해서 곱셈공식 변형을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번 그거를 근과 계수 관계 이런 것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뒷부분을 하려면 앞쪽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야 돼요. 잠깐 앞쪽으로 할까요? 여기에요. 이 부분 3번. 근데 여기가 아까 x축에 대한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면 여기도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번에는 x축이 아니고 포물선이 직선과 맺는 위치 관계를 말합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예를 들어 y는 ax제곱 bxc 2차 함수죠. 이번에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예요. 아까는 이렇게 누워있는 x축이라면 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물선과 1차 함수의 위치 관계. 근데 이 m이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가고 m이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가겠지만 그냥 대표로 이걸 그리도록 할게요. 포물선도 아래로 블록한 걸 그리도록 할게요. 대표로 그냥 그린 거니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포물선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과 맺는 위치 관계는 얘도 역시나 세 가지입니다. 이 포물선과 직선이 안 만나든지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위치 관계요. 그럼 결론은 x축과 맺는 위치 관계랑 유사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x축과 안 만나든지 한 점에 접하든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든지 그 차이점이다 보니까 결론은 이 교점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교점이 없다는 뜻이고 교점이 없다는 뜻은 머리 처리해야 되냐면 판별식으로 처리하는데 그래프의 교점은
저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죠? 근데 연립방정식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뜻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해가 실근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쟤네들이 연립한식이 일단 필요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mx 플러스 n을 연립합니다. 이유는 여기는 y랑 여기는 y가 사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죠. 위에 있는 y는 이 포물선을 만족하는 y 좌표들의 모임이에요. 이 포물선 위에 찍혀있는 y좌표라는 뜻이고, 여기는 y는 똑같은 문자지만 이 직선 위를 찍고 있는 y좌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 만약 예를 들어 이런 점이나 이런 점에서는 똑같은 y라는 문자를 썼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고, 얘가 이것보다 더 위에 더 큰 값이겠죠. 같은 값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위치에서죠. 교점에서만큼은 여기는 y와 여기는 y는 같은 값일 거라는 얘기죠. 교점에서만큼은. 우리는 교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교점에서만큼은 얘랑 같다는 뜻은, 그럼 얘 y랑 같은 이 우변과 이 밑에는 y랑 같은 이 우변이 교점에서만큼은 서로 같을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넘겨서 이제 차수별로 이 창 놔두고 bx에서 mx를 빼는 거니까 b-mx가 되고, c에서 상수항 n을 빼는 거니까 c-n이 될 거예요.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립을 했다는 뜻이에요. 연립해서 이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을 사용해서 해가 없는 케이스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고, 얘가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판별식에서 0이 되는 케이스고,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앞에 X축과 했던 내용과 동일한데 그냥 누워있는 X축이냐 아니면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냐의 차이점이지, 개념은 거의 연립해서 판별식 사용한다라는 개념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위에는 그 개념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고, 그럼 여기는 연습 문제는 좀 생략할게요. 이거 보면 아까 X축 하면서 어느 정도 연습한 부분이 있겠으니까 X축이냐 는영이냐 아니면 이렇게 1차식이냐의 차이점이지, 어차피 연립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직접 바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71번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죠. 기울기 일자리 직선 그릴 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45도입니다. X축이나 혹은 X축 평행한 직선과 4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 직각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동일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걸 예상하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 포물선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이 직선, 기울기 일자리 직선 두 점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2 한 점 A에서, 근데 A가 어딘지 B가 어딘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죠. 두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어딘지 몰라요. A가 마이너스 2가 여기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그냥 예를 들어 여기라고 칩시다. 아니면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은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얘는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그럼 이 두 그래프라는 얘기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두 그래프를 연립했더니 해가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립하는 거니까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얘네들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플러스 3-k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이 방정식에 해가 하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해를 아니까 당연히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따라서 k 값은 5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k 값 5가 되더라. 그럼 k가 5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나머지 점 B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뜻은 나머지 근의 위치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K5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얘를 인수분해보면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죠. 이렇게.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랑 1이에요. 그럼 교점 x 앞에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1인데 위치를 잘 잡아놨죠 우리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위치가. 여기가 b가 되며 그때 x좌표는 1이죠. 이 점비의 좌표는 그러면 1컴마가 돼요. 그럼 1컴마 이 점비를 이 점비의 y좌표를 찾으려면 이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대입하든지 어차피 두 그래프가 모두 다 지나는 점이니까 아무 데나 대입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2차식에 대입하기보다는 1차식에 대입하는 게 낫겠고 아까 우리가 k값 구했잖아요. 이 식이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식이니까 x에 1 대입하면 y값은 여기도 대입해도 돼요.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점비의 좌표는 1,6이 됨을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3x-1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 중 한 교점 x좌표가 1-루트일 때 유리수 AB 값을 구하시오. 자, 교점의 x좌표,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x좌표니까 당연히 연립한식이 필요하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바로 이어서 갑시다. 3x-1의 교점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a-3x라고 동량 처리가 되고 b 플러스 1은 0. 자, 여기서 교점의 x좌표 연립해서 만들어진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에 해랑 같죠. 연립방정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연립방식이죠. 두 연립한식. 거기에 하나의 해가 1-루트인데 이런 말 중요한 거죠. 유리수 AB라는 뜻은 여기 유리수 A 값에서 3을 빼도 유리수가 되고 B 유리수에다 1을 더해도 얘도 유리수가 돼요. 제곱에서는 1이니까 당연히 유리수고 무슨 말이냐면 저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로 되어 있다는 뜻은 한 근이 1-루트2라는 무리수 형태를 갖게 되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무리수인 1 플러스 루트 2를 갖게 됩니다. 이거 앞쪽에서 배웠었죠? 2차 방정식 할 때.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근은 한 근이 무리수면 나머지 한 근은 무리수의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는 켤레 무리수 형태가 되고 만약 이 개수가 모두 실수가 됐을 때 한 근이 복소수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i 앞에 부호 반대인 켤레 복소수 형태를 띈다라고 이제 배웠던 부분이에요. 자, 남은 건 우리는 AB 값 구하는 건데 여기서 AB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식 두 가지가 이제 이 방식이죠. 첫 번째 방식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씁니다. 근과 개수 관계 이게 두 근이잖아요. 이건 알파, 베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두 근을 더한 값 1-루트2 더하기 1 플러스 루트2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저기다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a 값은 3 빼기 2가 되므로 a는 1 이렇게 처리될 테고 b 값 구하려면 이제 두 근의 곱이 필요하죠. 1-루트2 1 플러스 루트2 둘을 곱한 값 두 근의 곱은 a분의 c b 플러스 1과 같다.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죠. 합차가 돼서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넘어가면 b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b를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는 상태고 2차식의 개수를 알고 있고 개수와 상수를 알고 싶은 거니까 2차 방정식의 작성이 있죠. 그걸로 갑시다. 2차 방정식 작성이 뭐였죠? 그러면 이런 거였죠. x제곱 두 근의 합에 두 근을 네모세모로 본다면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 상수항은 0 이런 꼴로 2차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x제곱 두 근의 합 얘네들이 더하면 2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 합차가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제가 결론은 얘랑 같아야 된다는 식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따라서 b 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